네, MLB 아카이브 오늘은 휴스턴에 있다가 이제 애틀란타로 팀을 옮기고 참 오래 기다렸죠. 바로 네. 댈러스 카이클을 저희가 선정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판타지 하시면서 탱킹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미리 댈러스 카이클과 킴브러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왜요? 킴브럴도 막판에 그렇게 다 걸려서 별로 좋지 않았고, 그리고 카이클, 제가 작년에 카이클 보유자로서 카이클은 그냥 단지 그냥 5선발에 휴스턴의 5선발에 4점대 찍는 투수인데 그렇게까지 저렇게까지 초반에 손해를 보면서 꼭 가지고 가야 되나? 이런 저는 개인적인 물음표가 있었죠. 근데 이닝 이터라는 좀 장점이 있잖아요, 카이클이. 이닝 이터인데 이닝보다 안타를 더 많이 맞는 이닝 이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올 시즌 그렇게 판타지를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카이클은 애틀란타로 돌아왔고 킴브럴은 컵스로 갔는데요. 일단 지금 카이클이 21일 그리고 26일 이렇게 두 경기를 뛴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썩 좋지만은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안고 카이클을 데려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던 카이클이었어요. 저는 늘 얘기했습니다. 기대하지 마라 카이클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안 했어요? 제가 하셨죠? 제가 카이클에 대해서 기대하라고 했나요? 아니요. 카이클은 안 된다라고 하셨죠. 이미 작년에 수도 없이 댈러스 카이클의 숨번 넘는 선발 등판 경기를 매 경기 바라보면서 여기 지금 거의 단장이라는 표현 여러분 아시죠? 네, 카이클을 보면서 그 분노와 고통을 작년에 느꼈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도 싫습니다. 카이클을 가지고 계셨던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워낙에 카이클 경기 다 보셨잖아요. 네, 분노에 가득 차서요. 카이클은 그래서 되면 안 됩니다. 네. 안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여러분 혹시 카이클 보유자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두 경기는 좋지 못했는데요. 일단 좀 그 경기들을 짚어드리면 먼저 21일에 있었던 워싱턴전 카이클 그 빠른 공 구사율이 58.6%였고요. 아니죠. 빠른 공 구사율이 58.6%에서 70.6%로 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차이인데요. 사실 카이클 하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슬라이더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투심 던지면서. 근데 저는 이게 좀 안 좋다고 보는 게 첫 번째 경기 워싱턴전에서는 58%였어요. 빠른 공이. 그럼 그만큼 슬라이더에 좀 의지를 많이 했던 카이클이었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고 두 번째 경기에서 빠른 공의 구사율을 높이면서 70.6%로 높이고 슬라이더의 구사율을 낮췄단 말이죠. 그런데도 공략을 실패했어요. 이 뜻은 지금 카이클의 주무기인 빠른 공과 슬라이더가 그렇게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이미 이거는 작년부터 안 먹혔어요. 재작년 막판부터도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싸이영을 탔던 그 카이클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노스텔지어, 그 향수를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향수를 안고 작년에 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경기를 바라보면 카이클은 그 좋은 야수들이 그냥 작년에 휴스턴에서 그렇게 도움을 주는데도 그렇게 승수를 못 쐈고 3대 0에서 꼭 3점을 실점하고 5대 0에서 꼭 5점을 실점하며 연타를 맞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심판들의 존 자체가 더 이상 뭐 저도 얘기를 했지만 카이클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이클의 특유의 그 슬라이더 가지고 장난치는 그 넣다 뺐다 하는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게 있죠. 이제 볼성인데 심판들이 약간 현혹돼서 스트라이크를 그동안 불러줬던 공들 예전에 받을 때나 뭐 이럴 때. 근데 기본적으로 구위가 약간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또 그 볼조차 심판들이 잡아주지 않아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뭐 KBO에서도 그런 이슈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에서 어떤 뭐 포수의 프레이밍이 좋다라든가 어떤 투수의 그 볼이 원래는 볼인데 존의 피치아웃 그 피치존에 볼로 들어가는데 그게 스트라이크가 많이 불린다. 그만큼 공이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서 뭐 심판들이 콜을 좀 잘못하는 경우도 많다. 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포수를 칭찬하는 거나 투수를 뭐 이렇게 그런 글들을 이게 심판들도 보나 봐요. 그렇게 보고 나면 그 선수는 다시는 그 공을 심판들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슈가 그 선수를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카이클은 그냥 싸영 받지 말고 그냥 그저 그런 2, 3선발로 그렇게 해서 쭉 오면서 그냥 오래가는 10년, 20년 그런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다라면 그렇게 싸영을 받지 않았다라면 지금도 그냥 꾸준히 그렇게 하면서 조용히 갔을 텐데 그게 그렇게 큰 이슈가 되면서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게 아닌가.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이클의 장점 작년에 꼽자면
그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또 빠른 네. 공을 이용해서 그 보더라인에 살짝 빠지는 공, 그렇죠. 걸치는 넣었다 뺐다는 것이 장점이었던 근데 선수인데 그것도 못해요 이제는. 네. 예, 이제는 그 공 한 개 정도 빠진 거를 심판이 잡아주고, 잡아주지를 예. 않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포인트도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구위도 안 되고, 예. 아, 근데 저희가 너무 구위도 안 되고, 죄송합니다. 카이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진짜 지금 이 스탯으로만 봐도 작년에 비해서 슬라이더랑 체인지업 구사율이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변화를 시도한 걸 거예요. 뭐 네. 이렇게 하니까 맞으니까 애틀란타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뭐 이렇게 해봤겠죠. 근데 아마도 맥켄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안 된다는 걸, 네, 하여간, 네. 그러면 사실 근데 9위 자체도 빠른 공이 뭐 한 80대 80 후반대, 87마일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선수가 뭐 빠른 공 힘과 힘의 대결에서 압도할 수 있는 선수도 아니고, 지금 주무기인 슬라이더도 그렇게 되지가 않고, 그럼 이 선수가 살아나면 그러니까 계약을 네. 그러니까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럼 휴스턴이 아니죠. 포기했죠, 애틀란타는 왜 그러면 그걸 알면서도 왜 데리고 왔을까요? 그 노스텔지아 때문일까요?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애틀란타로 간다고 하기는 가장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애틀란타는 뭐 투키 투상이라든가 그렇죠. 지금 마이너에 많죠.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 많죠. 근데 그러니까 애틀란타는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카이크를 데려오는 건 고를 선택한 게 아니라 네. 2B를 선택한 거예요. 다음을 내년을 바라보고 카이크를 거기다가 놓고 올해 카이크를 혹시나 잘해주면 같이 고운 거고 그게 아니면 왜냐하면 지금 어린 선수들이 여기에 특히 애틀란타 선수들이 이닝 제한이 많이 걸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수가 지금 사실 애틀란타 지금 투수들이 굉장히 선발이 많잖아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7, 8명 가지고 돌아가면서 쓰면서 지금 무조건 고 같은 느낌은 물론 그러니까 내년에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이제 고를 택하는 해가 아닐까. 올해는 그냥 했으면 어차피 써본 거 또 도널슨에게도 돈을 썼는데 올해까지는 그냥 내년 가볼까 이런 느낌으로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틀란타 요새 워낙에 좋아가지고 또 물론 그 지구가 좀 유리한 점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애틀란타는 팜 자체가 워낙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투키투상이라든지 뉴컴도 있고 그렇게 좋은 어린 선수들 타자에는 뭐 라일리도 있고요. 라일리 요새 많이 요즘 가라앉았는데 가라앉긴 제가 했는데. 얘기했죠. 제프 프랭코라고. 네. 근데 그렇게 계속 칠 줄 알았죠, 솔직히. 근데 라일리 잘할 거예요. 라일리뿐만 아니라 네. 아쿠냐 주니어, 뭐 소포모 징크스 전혀 없죠. 아쿠냐는 없죠. 그다음 뭐 알비스 그렇게 어린 선수들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카이크를 영입한 이유는 올 시즌을 바라본다기보다는 올 시즌 고를 한 게 아니에요. 네, 저는.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실 것 같은데 선수들의 분배를 위한 그리고 잘해주면 고맙고 그 정도의 금액이면 애틀란타는 쓸 수 있다. 그러면 선배님이 보셨을 때 카이클이 올 시즌 이제 남은 시즌 동안 좀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등이라는 것이 그냥 카이클의 그 능력은 네, 작년과 똑같다고 저는 봐요. 작년과 네. 똑같은 수준. 단지 운이 따른다면 내셔널리그에서 던졌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줄여서 한 뭐 승수는 이제 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내셔널리그에서 평균 자책을 조금 이제 줄인다라면 한 3.5? 3.5. 잘했을 때 한 3.5? 평균으로 했으면은 한 4점대에 갈까요? 그렇죠. 아메리칸 리그 쪽에서 넣었으면 4점대 정도의 투수예요. 물론 뭐 야구가 4.5의 경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6이닝 근데 그러니까 6이닝 늘 6이닝 한 3실점 하는 투수인 거죠. 6이닝 3실점. 근데 그럼 4.5긴 한데 4.5긴 하지만 투수 타석이 있고 뭐 하다 보니까 3.5에서 3.8 정도 사이를 찍지 않을까. 그럼 잘하는 건가요? 만족스러울까요? 유저들이? 근데 그 카이클의 이름값 네임밸류로 봤을 때 지금 사이영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시겠죠? 네, 앞 두 경기를 보면 이닝도 많이 먹어주지도 못했고 투구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뜻은 안타를 맞고 이닝보다 안타를 더 많이 네, 맞는 선수 많이 맞으면서 감독이 어쩔 수 없이 뺀 거잖아요. WHIP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요. 구위가 안 돼요. 네, 구위가 안 되고 빠른 공도 90마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더 못할 것이다. 4.3 정도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잘하면 3.9 정도. 뭐 그 정도 네. 할 수도 있겠죠. 저는 네네. 그것도 동의합니다. 네. 네, 저는 일부러 처음으로 선배님과 그게 아니라 사실 제가 낮춘 이유는 너무 카이크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너무 악담을 퍼본 것 같아서 또 미워하실까봐 저는 약간 꼭 참고 한번 낮췄는데 사실 우리 정석 캐스터가 말한 거에 개인적으로 더 많은 동의를. 네. 근데 정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럼요. 절대 카이크를 잘할 수도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저희의 이 말로 인해서 근데 저는 작년에 많이 당해서 맞아요. 본바로는 진짜 카이클은 투수도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근데 왜 저렇게 그러니까 보유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실까 계속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럼 애틀란타의 카이클 영입은 위는 아닌 거네요. 선배님이 보셨을 때. 이닝 채우는 젊은 선수를 위한 기다림의 미학.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카이클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